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100이면 100, 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별 후 재회 과정을 보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제 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 가져왔습니다. 내담자분들의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상황에 필요한 스탠스와 더불어 상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 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기. 이별 직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라는 감정에 매몰되는데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상황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실제 커플 상담 연구에서도 갈등 이후 사과만 한 그룹보다 공감을 먼저 한 그룹의 대화 유지율이 3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좀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꽉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 차를 들이받은 차주가 내려서 아유 어떡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놀라기도 하고 뒷목도 뻐근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드는데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겠죠. 왜?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감정만 지배적으로 내던져지고 있으니까요. 공감 없이 한 사과가 위로나 배려받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과만으로는 오히려 입이 틀어막히는 것 같은 기분만 들게 되죠. 이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헤어지고 다양한 감정을 막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만 한다면 이제 상대가 느낄 감정 이해되실까요? 즉, 미안해라는 말보다 그때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라는 말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닌 상황, 그 중에서도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상대 감정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스토리텔링으로 변화를 시각화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 감정만 앞세우는 말만 꺼낼 때는 어떨까요? 높은 확률로 상대는 점점 나와 대화하기 싫어지겠죠. 너무 지치니까요. 여러분, 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희 상담 데이터를 보면 재회 성공 사례의 80% 이상이 본인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상대에게 전달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내 표정이나 말투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 단순히 나 달라졌어 가 아니라 실제 에피소드를 기반한 스토리텔링은 상대에게 이번엔 다를지도 라는 신뢰감과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떤 스토리가 먹힐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격 변화가 통하고 또 누군가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보여줘야 납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구점이라고 하죠. 선생님, 저는 어떤 변화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해야 할지 그냥 막막하기만 한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혼자서 발 동동 구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좀 천천히 적어주세요. 상대가 관심 가질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속도를 조절할 줄 안다. 종종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을 때 기쁨에 취해 빨리 만남을 잡고 고백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기회 맞을까요? 상대가 이별을 선택한 건 분명 이유가 있어서였을 텐데요. 실제로 운 좋게 고백 공격이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결합한 커플들의 절반 이상이 3개월 안에 다시 이별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 없이 속도만 올렸기 때문이에요. 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 연애처럼 단계를 밟습니다. 호감, 신뢰, 애정. 처음엔 안부를 묻듯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조금씩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엔 다시 연애하는 사이로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도 이 단계 착실히 밟지 않았나요? 맞아요. 재회도 이 과정을 거쳐야
오래가는 관계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딱 잡아드릴게요. 모든 케이스마다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빠른 템포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려야만 받아들입니다. 또 처음 안부를 묻는 시점에서도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관계를 정의할 때 여유를 줘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내가 제외하려는 상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속도가 적절한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외 성공 3가지 특징 다시 정리해볼게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 추상적인 말 대신 변화의 스토리를 보여준다. 조급해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한다. 여러분의 진심과 변화는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앞서 지켜본 3가지 특징 꼭 기억해서 우리도 제외에 성공한 사람이 돼보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제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쫙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녕.